제가 그 오전에 MBN의 뉴스파이트에 가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 같느냐 이렇게 앵커가 물어서 제가 정우택이 되게 돼 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되게 돼 있냐 이렇게 물어서 정우택이 돼야 지금 비주류 비박의 탈당파들이 나가지, 나경원이 되면 또 비주류 비박의 탈당파들은 주저앉게 된다. 그렇다고 친박의 이 주도하는 세력들이 나경원에게 원내대표를 시켜줬지 우리가 당권을 줬냐면서 또 나경원이 원내대표로서 당의 쇄신과 개혁을 하겠다면 너는 야당하고 협상이 내라. 우리는 지도부를 새로 꾸리겠다 하면서 또 흔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끝도 없이 한마디로 비박들은 탈당의 명분을 상실한 채 또 끌려 들어가면서 당내에 붙들려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거는 친박이 표계산을 다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비박의 탈당파들은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정우택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되어서 탈당의 명분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는 한편으로 혹시 또 나경원 되면 어떡하나 신경도 조금은 쓰였는데요. 이런 거야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감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저분들 특별히 더 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제 감각으로 봤을 때 앞에 말한 그것이 제 감각이기 때문에 이기기는 이길 거다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은 이 선거에서 119명이 참가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 128명이 성원인데요. 원내대표 선거에 9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표 중에서 62표를 얻어서 나경원의 52표를 앞서서 이겼습니다. 정우택이. 친박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기권은 2표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탄핵할 때 62표의 탄핵 찬성표가 나왔다 해서 그것이 마치 당이 이제 비박화되고 있다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정우택 신임 대표는 앞으로 이 당에 이 화합을 이루겠다. 그리고 용서도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야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당이 화합을 이루고 제대로 굴러갈 거다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박들 중에 탈당파들이 김무성은 지금 탈당파가 됐고 유승민은 또 잔류파입니다. 새누리당에는 보면 때로는 누가 더 강성이다가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온건파고 또 다른 온건파가 강성이 되고 좀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이 분당이 한층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이제 21일 날 이 대표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물러가겠다 했는데 이 비대위를 꾸리는데도 아마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꾸리려고 할 건데 순순히 비박에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박으로는 당에 남아서 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박들만 당에 남고 비박의 상당한 부분은 나가게 되는 과정을 거칠 건데 친박들의 목표는 비박이 숫자가 좀 적게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당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번에 박 대통령의 그 윤리위 해부에 대한 친박 지도부의 그 이 작업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당무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새누리당은 지금 당의 직원들조차 업무 거부를 해 있는데요. 어쨌든 비박계로서는 이 비상시국회의에 20-30명 사이가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숫자는 좀 많이 났다. 55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김무성은 탈당 명분을 세웠고 이제 유승민은 당 내부를 장악하겠다고 했지만은 당 내부 장악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예상되는 것은 새누리당은 이제 빠른 속도로 두 조각이 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LCT요. 처음에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철저하게 수사하라. 참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래가 LCT에 뭐 온갖 의원들이 다 관련되어 있고 이렇다 했지만은 결국은 현기환이하고 이영복 이 둘이서 다 한 것처럼 2인 합작극으로 끝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하 드라마가 2인 상황극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1인극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지금 이 LCT는 7월달부터 수사를 했는데 정관계에 수십 명이 걸려들지 않겠나, 거물급들이 이렇게 봤는데 결국 LCT에서 걸려든 사람은 현기환. 그러면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건설사도 소개시켜줘, 은행 대출도 알선해, 시작부터 비롯된 수십 가지의 특혜들, 용적률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특혜부터 아파트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문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문제, 수익성을 높여주는 문제, 앞에 있는 소나무 정원을 갖다가 어기고 거기에도 건물을 짓게 만드는 문제, 말도 못하는 특혜를 혼자서 다 해줬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기껏 지금 검찰이 한 명 더 소환한 게 부산시장의 전 경제특보라고 하는 정기룡 씨를 소환해서 조사한다. 그래서 정 씨가 한때 이 LCT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비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고, 또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인 이 사람이 LCT에 뭐 이해 편의를 봐주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된 게 있느냐, 특히 뭐 미관 지구를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고, 높이가 60m인 걸 그 이상을 지을 수 있게 해줬고, 초고층 주상복합 세채가 들어설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도 해줬다. 이걸 이 정기룡이라는 친구 한 명이 해줄 수 있었겠느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장과 중앙정부가 합작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부분인데요. 자, 이영복 씨가 허남식 전 시장에게 수천만 원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허남식 시장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지난 2014년까지 부산시장을 3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영복 씨가 땅을 마련할 때부터, 사실은 또 땅을 마련하기 전에 이미 다 몇 년간 준비가 돼서 내가 이 땅 잡으면 네가 어떻게 해주라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이 시기 동안 대부분 허남식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은 이때 많이 행해졌을 겁니다. 그런 허남식 시장한테 수천만 원을 줬다. 이걸 믿으라는 말입니까? 당시 허 시장이 이 뭐 연임이 필요할 때 특혜성 조치를 센텀시티하고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특정한 두 사람한테만 해줬다. 이런 소문들도 많이 떠돌았고, 그 대가가 뭐냐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이때 선거를 앞두고 세 번째 될 때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LCT 인허가와 관련해서 허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돈을 면밀히 살피고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결국은 이영복이한테 받은 것이 허남식이한테 수천만 원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영복 씨는 입을 딱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여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일정 부분 진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돈을 준 시점, 금액, 용처 등을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 안에도 이영복이한테 접대받거나 용돈 받은 사람이 많아서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장이 이 허 시장한테 로비했을 거라는 것은 수사 초반부터 부산시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마 이영복 회장은 고작 수천만 원으로 허 시장한테 약간의 이렇게 타격만 주고 남은 사람한테는 다 입을 다물고 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검찰은 지금 이 허 시장과 현기환이가
또 둘이 가깝다라는 이 관계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이영복 회장을 위해서 해준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서 아주 편의를 봐줬고, 제대로 안 되고 얼렁뚱땅 끝나도록 높이를 60m 했던 것을 봐줬고, 또 주거지역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부분도 봐줬고, 또 그 부지 앞에 파라다이스 호텔부터 바닷가 해안변으로 수십 메타의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도 거기는 봐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 전 수석은 그 시장의 대협력 특보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참 빨리 컸습니다. 우리 이 정기환 수석요. 제가 과거에 한농년이라고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할 때 이분이 그 노총에서 무슨 정책실장인가 해서 저하고 파트너로 일을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성실하게 안 하더만요. 같이 사람을 동원하기로 했는데 저만 동원하고 그쪽에서는 몇 명 데리고 와서 제가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후 2008년 부산 사학갑에서 초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냈죠. 자, 그런데 이 허 시장이 현 수석의 지역구였던 사학갑에다가 또 출마를 했고, 그런데 공천에서 밀렸죠. 의외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민들한테 평판이 안 좋았으면 시장을 3번 한 사람이 현기환이가 자기 지역을 또 물려주겠다고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선거에 공천도 안 됐겠습니까? 경선에서 졌겠습니까? 그래서 현기환 수석한테 발견된 옛날 수표 수십억짜리가 그것이 과연 현기환 씨 혼자 거였나, 이런 것도 의문인데요. 어쨌거나 검찰은 현기환 하나 하고 나머지는 뭐 적당히 그냥 작은 걸로 조금씩 엮고 수사를 깊게 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 뭐 거의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 LCT가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기 위한 카드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었는데요. 카드는커녕 그냥 죽도 밥도 아니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큰 비리는 덮어지는 것 같습니다.